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 이소연입니다. 고온다습한 여름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여름철 건강관리가 한 해 건강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보다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땀을 흘린 상태에서 찬바람을 쐬거나 과도한 냉방을해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은 갑자기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안면마비 구안화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갑자기 입이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구안화사는 얼굴에서 증상이 나타나서 대인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존감은 물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치료로 후유증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시간 생기나라 한의원장 최기원 박사를 모시고 구안화사의 원인과 증상 그리고 자세한 치료법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건강플러스는 눈과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는 구안화사 안면마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원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특히 흔히 구안화사는 찬 데서 자면 입이 돌아간다라는 말 때문에 찬바람 부는 겨울에 많이 발생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여름에도 뭐 못지않게 발생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사계절 중에서 환절기, 일교차가 많은 환절기나 추운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여름이라도 외부 환경과 실내 온도차가 많은 곳, 이건 그게 환절기하고 비슷하죠. 이런 변화가 많은 곳에 있거나 또는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또 과로한 상태에서 많이들 생기시죠. 그리고 이렇게 신진대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상적인 온도가 필요한데 요거를 온도 유지가 잘 안 되는 상황에 됐을 때 많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노화로 인해서 면역력이 저하 현상이 두드러지는 고령층에서 좀 많이 발생했는데 요즘은 이제 30대에서 50대 사이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확하게는 구안화사가 어떤 질환인 건가요? 예, 구안화사는 와사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와사, 이렇게 눈이랑 입이 구안, 입구, 눈 안자, 비뚤어질 와자, 기울어질 사자를 써가지고 눈과 입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표정 근육, 우리가 표정할 때 이렇게 이하거나 오하거나 또는 눈을 감거나 그럴 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거죠. 보통 많이 생기는 증상이 국물이나 물을 마실 때 한쪽으로 새고 눈물도 마르고 그리고 귀도 이상해져서 소리가 좀 이상해지기도 하는데요. 양방병명으로는 이제 말초성 안면마비는 벨마비라고 그러고 네. 그리고 람세이언트 증후군도 있는데 램지언트 신드롬이라고도 하죠. 이 경우에는 이제 안면마비만 있는 게 아니라 대상포진이 같이 생깁니다. 대상포진으로 인해서 물집도 생기고 그리고 통증도 생기죠. 주로 귀 쪽이나 귀 뒤쪽 이런 데서 많이 생기는데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수두 바이러스를 앓았던 분들한테서 좀 더 많이 생깁니다. 차이가 조금은 있군요. 네. 예. 주위에 구안화사와 또 중풍을 혼동하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어떤 차이가 또 있는 겁니까?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보통 구안화사 오면 풍 왔다, 풍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보통 구안화사 중에 풍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중추성 구안화사고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구안화사는 말초성 구안화사입니다. 중추성 구안화사하고 말초성 구안화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제 이마가 움직이느냐 아니냐를 보는 건데요. 보통 이제 중추성 구안화사, 중풍인 경우에는 뇌동맥류 같은 뇌혈관 이상이나 뇌종양 또는 뇌염 또는 넘어지거나 구르거나 부딪히거나 맞거나 하는 걸로 인해서 두부 출혈 같은 경우로 인해서 그 신경이 눌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안면마비가 메인이 아니라 뇌병변으로 인한 두통이나 구토, 팔다리, 무력감, 전신장애, 인지장애 이런 뇌병변의 문제가 주질환이 되는데 이때는 뇌혈관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뇌출혈이나 뇌경색 같은 중풍 같은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안면마비는 국소적인 작은 거고요. 중풍으로 인한 전신적인 문제가 더 많이 나타나고 이게 또 생명이 달리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먼저 치료해야 됩니다. 이때는 원인에 따라 가지고 치료하면 됩니다. 말초성인 경우는 중풍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초성이냐 또는 중추성이냐 이걸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 중추성과 또 말초성 비슷한 증상이지만 또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됐는데요. 구안화사의 정확한 발병 원인도 좀 궁금합니다. 네, 발병 원인이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턱관절 불균형으로 인해서 상부경추 1, 2, 3번이 틀어져서 생기는 상부경추의 아탈구이고요. 기능적으로는 이제 생명력인 원기,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 특히 이제 과로했거나 잠을 못 잔 상태에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 상태에서 찬 기온에 노출이 되면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구조적인 턱의 불균형으로 인한 경추 부정렬이 구안화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한의원에 가시면 침 치료나 또는 뭐 한약 치료나 약침이나 매선 이런 정도의 치료를 하시는데요. 턱관절은 비행기 조종관처럼 경추를 조절해서 뇌를 조절해 주는 겁니다. 턱이 틀어진 것이 경추가 틀어진 걸 조절해 주는 조종관이거든요. X축, Y축, Z축. 우리가 비행기가 갈 때 항로를 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턱관절 불균형으로 그 움직임의 중심축이 되는 목표 1, 2번이 틀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3번, 목표 3번이 3차 신경이나 안면신경하고 연계되는데 이 경추가 틀어지게 되니까 이 3차 신경과 안면신경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 위쪽으로 뇌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경추가 틀어졌을 때 3차 신경 증상 그리고 안면마비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면마비 환자분이 오시면 안면신경만 아니라 3차 신경의 문제로 감각 테스트를 같이 하거든요. 3차 신경은 5번 뇌신경이고요. 음식물을 씹는 저작 기능을 하는 운동신경이랑 얼굴이나 눈, 구강의 감각을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이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영역이 비슷하죠. 그래서 감각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마와 광대뼈 있는 부분 그리고 아래턱에 있는 부분은 세 군데를 구분을 해서 보고 안면신경은 7번 뇌신경인데요. 이건 이제 혀의 앞부분을 미각을 대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 그리고 얼굴 표정 변화 그리고 침과 눈물의 타액을 분비하는 운동신경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쪽에 위주가 되어 있는 경우는 안면신경 쪽을 보고요. 그리고 감각 쪽으로 되어 있을 때는 저는 3차 신경을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합니다. 그렇군요. 자, 3차 신경 그리고 안면신경이 연계가 되면 치료는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둘 다 같이 이제 경추 3번에서 같이 나오고 뇌신경이기 때문에 같이 치료해야 되는 거죠. 3차 신경은 말씀드렸던 안분지와 상악분지와 하악분지 이렇게 세 개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 세 개의 신경을 따라 가지고 어느 쪽으로 많이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죠. 보통 이제 3차 신경통이라고 하는 지금 병명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치아나 또는 잇몸이 아플 때 이게 치아나 또는 치아 신경의 문제인 줄 알고 발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발치했는데도 계속 아프다.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발치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해야 되느라고 고생하시고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보면 턱관절의 문제나 경추 3번이 틀어져 있으면서 경추 위에 1, 2번까지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추를 재정렬시켜주고 이 재정렬시킨 걸 유지시켜주는 CBA 치료를 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3차 신경통은 보통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건 감각 과잉, 감각이 너무 항진돼서 만지면 아프다, 음식 먹을 때 아프다, 계속 아프다 이런 부분들이 많고 근데 구안화사인 경우에는 안면마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보통 초기에는 감각 저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 감각 과잉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도 같이 치료해 주죠. 그래서 이 3차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빨리 호전이 되거나 또는 그게 없는 경우는 예후로 봤을 때 좀 더 빨리 낫고요. 3차 신경의 문제가 좀 더디 낫는 분들은 예후가 조금 안 좋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감각 저하를 체크하는 게 예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앞에서 살짝 소개해 주시기도 했지만 구안화사의 증상이 또 어떤지 좀 자세하게 알고 싶거든요. 통증을 동반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벨마비 같은 경우는 통증을 동반하지는 않는데요. 람세이 헌터 신드롬 같은 경우에 대상포진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통증이 있을 수가 있어요. 보통 주로 많이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 귀 뒤쪽으로 아픈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이 대상포진 때문에 특히 귀 주변으로 누르면 아프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이 대상포진이 귀 쪽만 아니라 머리 두피 쪽으로 생기는 분들도 있으시고 어떤 분은 입 안으로 생기는 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발생 부위에 따라 가지고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주된 안면마비 증상은 경추 3번 관련 영역이죠. 그래서 위쪽에부터 시작해 보면 이마가 잘 안 움직이고 눈썹이 잘 안 움직이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보통은 마비니까요. 우리 얼굴에 있는 표정 근육들은 양쪽에서 신경들이 턱관절 주변에서 나와서 양쪽에서 당겨주는데 한쪽이 마비가 되면 양쪽에서 당겨주는데 이쪽이 왼쪽이 마비가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그래서 한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치우치게 되니까 눈물도 마르게 될 수 있고 이마 근육이 안 움직이고 눈썹도 안 움직이고 눈물이 마르고 얼굴이 뻣뻣해지고 붓기도 하고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게 되기도 하고 음식 먹을 때 입안을 씹게 되기도 하고 입맛이 바뀌기도 하고 콧망울이나 코도 한쪽이 다 안 움직이게 돼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표정도 부자연스러워지죠. 그리고
사람들 대인관계 할 때도 좀 안 좋아지고요. 뻣뻣해지고 입이랑 눈이랑 좀 잘 말라지고 하는 현상들, 미각 소실 같은 증상도 들리고 또 청각 과민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소리가 너무 잘 들린다. 아, 이 상황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이게 아닌데 이게 정상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현상들이 생기죠. 그래서 눈물도 마르게 되고 하는 여러 다양한 현상들이 생기는데 간단하게는 얼굴 쪽에 근육의 문제만 생기면 경추 3번이고요. 좀 더 올라가서 눈이랑 귀에까지 문제가 생기면 경추 2번 영역의 문제고 좀 더 올라가서 평행감각까지 생기게 되고 교연수 분영상까지 생겨서 음식을 삼키는 게 어려워지는 경우는 경추 1번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경추 1번까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뇌졸중의 가능성이나 또는 뇌혈관 병변 이런 여러 가지 병변도 같이 감안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구아나사의 후유증과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아나사의 진행과 또 예후는 보통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보통은 발생하고 나서 3일 동안은 무슨 짓을 해도 나빠집니다. 그렇군요. 예, 시속 100km 달리는 자동차에서 네. 브레이크 밟는다고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쭉 밀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예, 그것처럼 발병하고 나서 3일은 그냥 악화되고요. 3일에서 좀 가벼운 경우는 7일 이내에 이제 이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표준근의 변변만 있는데 이게 경추 3번 증상인데 조금 더 심하면 이제 미각 이상이나 눈물 분비 감소, 청각 과민 같이 경추 2번 연관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여기서 조금 더 심하면 이제 어지럼증 같은 경추 1번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마가 움직이는 시기가 7일에서 14일 정도인데 이게 빨리 나타날수록 예후 치료 기간은 적죠. 6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주에서 4주에서 8주 정도 안에 낫는데 보통 이제 가벼운 분들은 한 달 안에 거의 나으시고요. 조금 심하면 한 6주에서 8주 정도. 이마주름이 7일에서 14일 정도 나타나면 6주에서 8주 정도 안에 낫고 이마주름이 만약에 12주 이상 나타났다. 그러면 너무 후유증이 남기 쉽습니다. 네. 논문을 보면 한 71% 정도에서는 정상적인 표준근 기능이 이제 회복이 되는데 29% 정도에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이 중에 12%는 좀 경미하고요. 13%는 중등도고 5%는 아주 심각한 후유증, 거의 평생 가는 후유증이 남게 됩니다. 그렇군요.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어떤 후유증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후유증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신경의 문제니까 신경이 마비돼 가지고 안 움직이는 저하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항진이 돼 가지고 너무 세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네. 보통 이제 이런 후유증이 마비 쪽은 처음부터 있었던 거긴 한데 보통은 이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 생긴다고 보는데 신경 마비가 되면서 나타나는 경우는 이제 뻣뻣해지거나 굳거나 붓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요. 그리고 이제 항진이 됐을 때 과다하게 항진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연합운동이죠. 눈을 딱 깜빡이는데 입술이 실룩실룩 움직이기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눈물이 나오는 악어 눈물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귀가 너무 이렇게 소리가 항진돼서 나타나는 청각 장애 같은 소음 같은 이명 같은 게 들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해지면 왼쪽이 아파서 오른쪽으로 갔는데 이게 다시 반대쪽으로 가면서 너무 이렇게 수축이 되는 구축이라고 하는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연합운동과 비슷하게 안면 경련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비가 됐을 경우에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차가워지고 신경이 마비됐으니까 혈과 혈액순환이나 기혈의 순환도 잘 안 되니까 차가워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붓기도 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죠. 참 후유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최대한 구아나서 후유증을 안 남기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치료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 방법을 쓰고 있나요? 한의학에서는 주로 이제 침이나 약을 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매선을 쓰는 경우도 있고 약침도 쓰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존인 경우에는 보통 한약이나 약침 치료나 상부 경추 교정 그 정도의 추나 치료 정도까지 같이 하면서 나왔는데 이제 옐로우존 조금 더 심한 중등도 같은 경우는 CBA 치료를 같이 하니까 좀 더 나았었고요. 그리고 레드존이어서 이제 다른 데서 치료받고 오시거나 또는 한 2달 정도 넘은 분들 이런 분들 그런 경우에는 CBA 치료하고 TBA 치료를 같이 해서 유지시켜주는 치료 힘을 좀 더 강력하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건강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구안화사의 원인과 또 진행 상황에 따라서 치료가 이루어질 텐데요. 이번에는 치료 사례를 통해서 구안화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기억에 남는 말초성 안면마비, 그러니까 벨마비 치료 사례부터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발병 74일 만에 오셨던 분인데요. 이게 발병하신 지 한 2주 정도 된 거죠. 이제 이마가 살짝 움직일 듯 말 듯 했던 분인데 검사상에서 발병 2주 후에 건전도 검사상에서 90에서 95% 신경 손상이 있었던 분이죠.
이 정도면 거의 마비된 상태로 평생 후유증이 남을 수 있는데 네. 울산이랑 부산 소재 한방병원 두 곳에서 한 8주간 입원 치료 받았는데 그건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는데도 안 나았죠. 그리고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브레인 MRI까지 찍어보고 오셨는데 전 정상이었고요. 네. 안면 감각이 저하되고 얼굴도 붓고 무겁고 처지고 이마는 안 움직이고 입술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표정도 굳어 있고 또 연합운동도 있고 악어 눈물도 있고 그랬었죠. 되게 이제 우울한 상태로 오셨었어요. 네. 근데 이 안면 감각이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한쪽 병변에 있는 쪽이 한 40% 정도 저하되어 있었는데 11번 CBA 치료하고 나니까 이제 감각 저하가 없어졌고 네. 그게 치료를 다 하면서 이제 국수도 후루룩 먹을 수 있게 되기도 하고 이마도 주름 잡히고 연합 운동도 사라지고 악어 눈물도 좋아지고 그리고 본인만 들을 수 있었던 게 이마를 움직이거나 입을 크게 벌리거나 할 때 수레바퀴 굴러가는 소리 있었는데 이것도 사라지곤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정말 부지런히 오셨어요. 6개월 반 동안에 119회 CBA 치료 받으셨고 총 2년 3개월 동안 231회 CBA 치료 받았던 분인데 평생 마비된 얼굴로 살아있던 그 우울증에서 이제 해방되시고 직장으로 복귀되셔가지고 참 저도 뿌듯하고 보람도 느끼고 환자분도 되게 좋아하시고. 네, 맞아요. 네, 환자분도 그러셨죠. 굉장히 만족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두나 대상포진 바이러스 때문에 안면마비가 발생하는 람세이 헌트 증후군 이 사례도 좀 있을까요? 예, 람세이 헌트 증후군들이 보통 한 후유증이 50% 정도가 나요. 그래서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유가. 그렇군요. 네, 좀 그래서 더 심각한 질환이군요. 그렇죠. 네, 이분이 이제 코로나 예방 접종한 바로 다음 날 대상포진이 생겼고 그 다다음 날에 구안화사가 왔거든요. 근데 이 인플루엔자 유행성 감기 같은 건 흉추 3번인데 척추의 분열적 촉진에 의해서 흉추 3번은 경추 3번하고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경추 3번 약간 3차 신경하고 안면신경 연관된다고 했잖아요. 19일 동안에 10번 상부 경추 교정 치료하고 추나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한약 치료만 했는데 다 나으셨죠. 마지막 왔을 때 제가 조금 입술이 약간 틀어져 있는 것 같으니까 한두 번 더 치료하자 그랬더니 자기는 불편한 거 없다고 안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가셨어요. 굉장히 또 만족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은 이제 74세 어머님이신데 4주 동안 이제 대학병원 치료받고 동네에서 침 치료받다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담도암 수술 받으셨거든요. 담도가 흉추 4번인데 여기가 대상포진하고 관련돼요. 그리고 척추 시멘트 시술도 또 거기도 4개를 받았는데 쓸개는 흉추 4번이죠. 대상포진하고 연계되고 또 경추 4번에 영향을 미치니까 경추 4번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경추 1번에 문제가 생기면서 그 사이에는 3번에도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안면마비가 같이 온 분이었는데 52일 동안 20번 CBA 치료 받으시면서 괜찮아지셨고 작년쯤 2년쯤 후인 작년에 이제 보약 지으러 오셨는데 보니까 아무런 후유증이 없으셨어요. 되게 많이 건강해지시고 깔끔해지셔가지고 저도 되게 좋았죠. 가족분들도 좋아하셨고. 다들 치료를 잘 마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네. 근데 첫 번째 환자분은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증후군, 람세이 헌트 증후군이 발병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 기관지나 폐 기능도 안면마비에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폐나 기관지가 흉추 3번이거든요. 흉추 3번이 경추 3번에 영향을 미치고 또 유산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유산이 이제 요추 3번인데 요추 3번 또 로베 반응해서 경추 3번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게 척추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폐하고 기관지 쪽에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분이 떠오르는데요. 이분이 3년 11개월 이상 됐던 람세이 헌터 신드롬이신데 기관지 확장증이 있으셨어요. 11년 되셨는데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가래도 나오고 기침도 하고 이마는 거의 안 움직이고 악어 눈물 연합 운동이 있고 또 피부 감각이 이제 이분은 정상보다 한 130%, 30% 정도 항진되어 있는 분인데 학생들 앞에서 수업하실 때마다 좀 표정이 불편해하고 또 기관지 확장증이 있다 보니까 이제 체력도 좀 떨어지고 했던 분이죠. 이제 척추 분절적 촉진에서 흉추 3번이 경추 3번에 영향을 미치면서 안면신경에 의해서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분은 얼굴만 치료해 주는 게 아니라 폐기관지 쪽 기관지 확장증을 같이 치료해 주는 게 좋겠다. 이 연계 증상이니까. 그리고 흉추 4번이 대상포진이 발생한 것도 같은 연유다라고 보고서 이제 폐기능을 좋아지게 해줬더니 이분이 12개월 동안에 10회 27회를 받으셨어요. 좀 멀리 계셔가지고 가끔씩 오셨는데 한약 복용을 좀 많이 하셨죠. 그렇게 하니까 아침에 이제 기침이나 가래가 한 80% 이상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500원 동전 크기였던 게 이제 100원, 50원 동전 크기로 줄어들었고 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하니까 처음에는 10%밖에 살아있지 않았다. 90%가 손실이 됐었던 분이었는데 이게 10% 살아있었던 신경 전달도가 7, 80%까지 회복되는 걸 보면서 본인도 좋아하셨고 했던 분이셨죠. 그렇군요. 자, 앞서서 턱관절 불균형으로 인한 경추의 부정렬이 구안화사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경추 문제로 안면마비 후유증을 심하게 앓았던 분의 치료는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경추가 틀어졌으니까요. 뭐 구안화사나 벨마비나 랄른세햄트 신드롬이나 이 모두 경추에서 틀어져 발생한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바로 잡아줘야 되죠. 예, 틀어진 걸 그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틀어진 게 바른 위치로 가는 그 중심을 양쪽 턱관절의 X축, Y축, Z축의 수평 중심까지 이 16분의 1, 네 가지 중심의 16분의 1에 해당되는 점 포인트를 찾아가지고 추나 치료해주고 이 점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장치를 만들어서 착용하게 되는 거죠. 보통 추나 치료를 하고 나면 우리가 1분에 2번 정도 침을 삼키거든요. 근데 그러면 한 30초 정도 지나면 턱이 틀어지게 되는데 그게 틀어지지 않게 CBA를 만들어서 착용하고 있으면 착용하고 있는 만큼 좋아지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심방 중격 결손, 심장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신데 스트레스 많이 받고서 발병했죠. 근전도 검사에서는 30%만 남아 있었는데 발병 40일 만에 오셨거든요. 이분이 제가 처음 치료했던 암세현토 신드롬 환자인데 1년 2개월 동안 한 134회 CBA 치료하고 한약 치료하고 침 치료하고 나서 두통이나 만성 피로 또 입안 자라는 거, 비염, 팔다리 지나는 거, 몸 기울어지는 느낌 같은 거 이런 게 다 사라졌죠. 좀 되게 잘 나와주셔서 감사한 분입니다. 어쨌든 네. 치료를 잘 받으셔서 저희도 네.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치료를 많이 받고 또 회복을 하셨지만 아무래도 구안화사 후유증을 남기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되면은 사회생활이 좀 위축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얼굴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 볼 때마다 좀 이상한 표정 또는 이렇게 표정이 그렇겠죠. 자연스럽지 예. 않고 또 쟤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도 되고 또 자기도 얼굴이다 보니까 대인관계하는데 약간 기피하게 되고 대인기피증도 생기는 분들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좀 더 심하죠. 화장할 때마다 눈물도 생나고 잠도 잘 못 자는 분도 있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이마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리고 다니는 청년도 있었는데 기억에 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7년 된 여중생이었어요. 이게 7살 때 와가지고 구안화사가 네. 웃을 때 표정이 또 부자연스럽고 피부도 거칠고 얼굴에 좀 뻣뻣한 감각도 남아있고 치아결합도 약간 틀어져 있고 3개월 치료하면서 표정도 자연스러워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성격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의 선생님들이 얘 너 피부 진짜 예술이다. 네. 오예 뭐 이런 얘기도 네. 들었다고 했죠. 이 학생이 이제 치아 결합이 오브제시라고 좀 많이 들려 있는 치아인데 치아도 맞춰지고요. 중간에 있는 미드라인도 많이 맞춰졌던 분도 있었죠. 그리고 49년 전에 이제 중이염 수술할 때 안면 신경 절단이 돼가지고 안면 마비가 생겼던 70세 분이셨는데 얼굴이 좀 뻣뻣했죠. 이분도 이제 치료하면서 얼굴 부드러워지니까 자신감도 좀 더 생기고 이제 사람들 만날 때도 힘이 난다 이렇게 하셨던 분도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재발된 케이스인데 잘 치료된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20대 남자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두 번째 구안화사가 왔는데 이분은 좀 재밌는 게 감각 저하가 나타나는 감각신경, 3차 신경의 문제와 표정근, 운동신경의 손상이 같이 나왔던 분이에요. 네. 예. 보통은 이 감각신경의 저하가 먼저 났고 운동신경의 저하가 좀 나중에 났는데 이분은 이제 이마 쪽 개선이 15일째 돼서 나타났죠. 보통 아까 제가 14일까지는 좀 빨리 하는데 15일째는 조금 느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중이나 입술 모양이랑 이런 이마 주름 같은 증상들이 전반적으로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15일째 나타나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CBA 치료를 강권하거든요. 그래서 48일 CBA 치료하고 나서 제가 봤을 때 차이가 없고 남들이 봐도 잘 모를 정도로 아주 많이 좋아지셨죠. 네. 자, 구안화사가 얼굴에 표시가 다 나다 보니까 늦었지만 후유증 치료를 해보면 어떨까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박사님, 아주 오래된 구안화사 후유증도 치료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예, 좀 느리긴 하지만 치료 기간을 좀 길게 하면 됩니다. 네. 이 청년은 이제 22년 된 경우인데요. 돌되기 전에 구안화사가 왔죠. 진짜 답이 없습니다. 예, 돌되기 전에 생기면 침 맞기도 어렵고 약도 겨우겨우 먹을 수 있을 텐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되면 이 학생이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동안에 자신감도 떨어지고 마음도 네. 많이 안 좋고 적극적으로 뭔가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이마도 잘 안 움직이고 입술도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러는데 1년에 한 CBA 134회 정도 치료를 하니까 안면 미대증도 많이 좋아지고 입술은 이제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고요. 네. 이마도 아랫부분은 이제 좀 잘 움직일 정도는 되는 회복이 됐던 경우가 있었고 또 3년 반 된 구안화사 후유증 안면 연축 근긴장 이상증 치료 사례인데요. 근긴장 이상증이 이게 난치병이거든요. 그래서 한 4개월 동안 50일의 CBA 치료 받으면서 안면 경련을 이렇게 쥐어짜는 정도 이런 게 한 90% 이상 좋아지고 안면 경련 전체 증상도 60% 이상 호전되고 눈꺼풀 떨리는 증상도 좋아지고 충농증도 사라지고 이렇게 되셨죠. 연합운동 경우는 치료도 중에서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마비된 경우는 치료하면
그건 치료하면 그냥 낫습니다. 거의 낫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물론 이제 TBA 오래된 분들 같은 경우는 턱관절 균형 장치를 착용하는 시간이 긴 분들이 잘 낫는데 착용 시간이 짧은 분들은 조금 어렵기는 하고요. 네. 보통 이제 과잉된 분들이 마비가 됐던 저하됐던 분들보다 2배 이상의 치료 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치료 시기가 많이 늦어져서 좀 포기했던 분들에게는 굉장히 희망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안면마비 구안화사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함께 치료 사례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에 생기나라 한의원 최기현 박사님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3년간 코로나를 겪으면서 면역력의 중요성을 참 많이 얘기했는데요. 구안화사의 관건도 결국은 면역력이었습니다. 이 면역력을 키워야 구안화사 발병 확률도 줄고 또 혹여 발병이 된다고 하더라도 빠른 쾌유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과로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관리 잘 하면서 면역력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건강플러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